나폴레옹 단신설, 영국이 만든 200년짜리 가짜뉴스, 여러분 한번 바로 떠올려 보세요. 나폴레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나오나요? 코트 안에 손을 넣고 서 있는 작은 체구의 남자, 주변 부하들보다 유독 작아 보이는 황제, 맞죠? 심지어 우리는 이런 말까지 씁니다. 나폴레옹 콤플렉스, 키가 작은 사람이 과도한 권력욕을 가진다는 의미죠. 이 정도면 거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 상식 정말 사실일까요? 조금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사실 나폴레옹은 당대 기준으로 절대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균보다 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지금 이 생각 드셨죠? 저도 처음 봤을 때 똑같았습니다. 거의 배신감에 가까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질문이 남습니다. 왜 우리는 200년 넘게 나폴레옹을 꼬맹이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영국이 만든 아주 정교한 프로파간다였습니다. 역사가 남긴 얼룩을 지웁니다. 거짓 역사 세탁소입니다.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의 실제 키, 그가 1821년 세인트 헬레나에서 사망했을 때 기록된 키는 5피트 2인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단위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피트와 영국의 피트는 다릅니다. 프랑스 기준 5피트 2인치를 지금 기준으로 바꾸면 약 167.6cm입니다. 자, 감이 오시나요? 당시 프랑스 남성 평균 키가 160cm 초반이었습니다. 즉 나폴레옹은 평균보다 5cm 이상 컸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치면 180cm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절대 단신 아닙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자기들 기준으로 바꿔버립니다. 영국식 5피트 2인치는 약 157cm입니다. 이 순간 이야기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영국 언론 입장에서는 이거 완벽한 소재입니다. 유럽을 휩쓴 독재자가 사실은 작은 꼬맹이다? 이건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왜곡이 거창하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요. 당시 영국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죠. 나폴레옹은 거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을 휩쓸고 있었고 영국 코앞까지 위협했습니다. 이걸 정면으로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공포를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웃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제임스 길레이입니다. 당시 최고의 풍자 만화가입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리틀 보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작은 꼬마로 그립니다. 과장된 모자, 커다란 장화, 우스꽝스러운 행동, 심지어 영국 왕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모습까지 등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미지가 감정을 바꿉니다. 어제까지는 무서운 괴물이었던 존재가 오늘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 만화를 보며 안도합니다. 저게 뭐야? 그냥 작은 인간이네.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섬뜩했습니다. 총과 칼이 아니라 그림 한 장이 공포를 무력화한다는 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본인도 이 이미지 형성에 일부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나폴레옹은 황실 근위대를 운영했습니다. 기준이 까다로웠습니다. 키 180cm 이상, 거기에 곰 가죽 모자까지 씁니다. 거의 190cm 가까이 보이는 병사들입니다. 그 사이에 167cm인 나폴레옹이 서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당연히 작아 보입니다. 이건 요즘 아이돌 그룹에서도 흔히 보입니다. 큰 멤버들 사이에 있으면 실제보다 훨씬 작아 보입니다. 나폴레옹은 권위를 강화하려고 거구들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체격을 더 작아 보이게 만든 셈입니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죠. 전략이 의도치 않은 효과를 낳은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무서워지는 건 여기부터입니다. 나폴레옹 사후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등장합니다. 그는 나폴레옹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열등감을 극복하려 권력욕을 키운다. 이게 대중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나폴레옹은 키로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즉 잘못된 사실 위에 이론이 세워진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짜뉴스가 학문으로 승격되면 그건 거의 진실처럼 굳어버리는구나.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200년짜리 가스라이팅입니다. 나폴레옹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합의된 거짓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의 최대 피해자가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뒀고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 현대 법 체계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키 작은 독재자. 이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피와 업적보다 이미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영국이 그린 리틀 보니는 나폴레옹의 실제 모습보다 더 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결국 역사도 콘텐츠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 키 167cm. 당시 기준으로 평균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를 작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반복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 중에도 누군가 만든 프레임은 없을까요? 사람에 대한 이미지, 특정 사건에 대한 인식, 혹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폴레옹 사례는 그걸 정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나폴레옹의 단신이라는 얼룩을 지웠습니다. 200년 동안 이어진 가짜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를 작게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역사를 볼 때 중요한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입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속게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평가할 때 혹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가 직접 본 사실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준 이야기인가? 그 질문 하나가 역사를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오늘의 세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에는 더 집요하게 왜곡된 역사를 들고 오겠습니다.